124쪽에 일과 에너지 부분인데, 자, 먼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정의를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돼. 별표 꼭 좀 한번 해주시고.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여기 체크, 힘이 작용해야 돼. 자, 그 다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 줘야 돼. 자, 그래서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린 과학에서 일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체를 밀 때가 있고 들어 올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밀 때 같은 경우에는 뭐만큼 힘을 줘야 되느냐? 못해도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력만큼은 힘을 줘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이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건 과학에서 일을 한 거. 그 다음 들어 올릴 때는 뭐만큼 힘 줘야 되는 거니? 중력만큼 힘을 줘야 되는 거죠. 자, 밑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중력만큼 힘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바로 물체의 무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 무게만큼 힘을 줘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이것도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3단원 하면서 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일 딱 두 가지 경우만 얘기를 하게 돼. 밀 때 또는 끌 때라든가, 밀 때라든가 끌 때라든가 또는 들어 올릴 때라든가, 요럴 때 일 아마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일의 양을 수치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숫자로 표현을 할 때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니까 힘의 크기 곱하기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자, 이렇게 한 게 일의 양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일의 단위를 뭘 쓰느냐? 줄이라는 단위를 쓸 거고요. 힘의 단위는 뭘 쓰니? 뉴턴 쓰죠. 그 다음에 이동거리 단위는 미터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줄이랑 1뉴턴 미터는 같은 단위예요. 자, 그래서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래서 간략하게 W는 FS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요. W가 1이고요. F가 힘, S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 사람이 밀죠. 자, 여기 10kg짜리 물체를 10N의 힘으로 10m를 이동시켰다 하게 되면 이때 한 일의 양은 얼마니? 10N 곱하기 10m 해가지고 100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50N짜리 물체를 10N의 힘으로 10m 이동해도 얘는 몇 줄의 일을 한 거다? 100줄의 일을 한 거죠. 물체의 무게는요, 밀 때의 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 이거는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내가 주는 힘이 얼마고 이동거리가 얼마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일의 양이 0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힘이 0인 경우, 또 하나 이동거리가 0인 경우, 또 하나 힘과 이동거리가 서로 무슨 관계? 수직관계인 경우죠. 자, 힘이 0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 힘이 0이야. 가해주는 힘이 없어. 근데 이동은 안 돼. 어떤 경우냐? 마찰이 없는데, 여기 체크,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는데 등속운동하는 경우예요.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어. 근데 등속운동한대. 자, 이렇게 마찰이 없는 데서 등속운동하는 경우에는 마찰이 0이니까 가해주는 힘도 0이 되는 거야. 뭐 우주 공간에서 날아가는 우주선이 엔진을 딱 껐어. 그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계속 일정하게 날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힘이 0이라도 운동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일이 0이다. 또 하나, 이동거리가 0인 경우. 이 이동거리가 0인 경우는 움직이지 않았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벽이라든가 물체를 들고 가만히 있는 경우야. 이럴 때는 이동거리가 0이니까 역시 일이 0이 되는 거. 자, 그럼 이걸 많이 헷갈려 하는데, 힘하고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관계인 경우에요. 일의 정의는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줘야 돼. 근데 힘을 줬는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건 일했다라고 하질 않아. 물체를 들고, 가방을 들고, 자, 가방을 들었어. 앞으로 갔어. 자, 이 양반은 지금 어디로 힘주고 있는 거야? 위로 힘주고 있지만 이동은 어디로 하고 있어?
앞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들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 올려서 앞으로 가요라고 하면은 그때 들어 올릴 때는 일을 한 거야. 근데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걸어가요 이러면은 그거는 일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과학에서는 이렇게 힘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 관계면 일이 아니다. 또 이런 것도 과학에서 일이 아니야. 뭐 책 읽는다, 뭐 정신적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상태 변화, 화학 변화 이런 것들도 일은 아니죠. 그리고 힘과 거리와의 그래프에서 별표 한 번만. 넓이가 1이다. 힘과 거리와의 그래프에서는 넓이가 1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한 일의 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상에서의 넓이가 1의 양이 된다는 거. 자, 옆에 1, 2, 3번 해보도록 하자. 자, 1번에는 니은 디귿이죠. 2번에 이때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 100 뉴턴. 오케이, 뉴턴이라고 해줘. 자, 한 일의 양은 몇 줄? 500줄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오케이. 자, 0이건 3번에는 0이거나 수직인 경우죠. 자, 중력과 일의 양 보자. 조용히 하고. 자, 중력과 일의 양이다. 자, 중력에 대한 한 일이라고 되어 있고 중력이 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 조용. 자, 중력에 대해 한 일은 사람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들어 올렸을 때 얘기하는 거죠. 자, 물체를 들어 올렸어.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중력에 반해서 힘을 줘가지고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중력에 대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때의 중력의 크기가 물체의 무게고요. 무게 구하는 식이 9.8 곱하기 질량이죠. 질량의 단위 뭘 쓰니? 킬로그램을 쓰죠. 무게 단위는 뭘 쓰니? 뉴턴을 써요. 자, 뉴턴은 힘이에요. 킬로그램, 질량은 양이고요. 자,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한 값이 무게가 되는 거고, 이게 곧 내가 주는 힘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은 9.8 곱하기 질량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이동거리가 들어올린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올라간 높이가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한 일이야. 그런데 위에 있던 아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자, 요렇게 위에 있던 아이가 떨어지는 경우, 이거는 중력이 잡아당겨서 중력의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거죠. 자, 중력이 잡아당겨서 중력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중력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둘의 차이점 알겠니? 자, 첫 번째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뭐에 대해서 일을 했냐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일을 한 거야? 중력이 일을 한 거죠. 자, 그럼 이 중력이 한 일도 마찬가지야. 얘의 무게가 곧 중력의 크기야.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그 다음 낙하거리, 떨어진 높이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떨어진 거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물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갈 때 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갈 때 계단이 앞으로 갔다가 올라갔다 앞으로 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갈 때는 일이 아니죠. 왜요? 그쵸. 힘의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의 방향이니까. 자, 수직 방향이니까. 자, 그 다음에 들어 올리는 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는 일이 되는 거죠. 힘의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는 폭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높이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요. 자,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의 한 일은 0이고요. 수직 방향으로의 한 일이 곧 계단을 올라갈 때 한 일과 같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럼 바로 옆에 1, 2, 3번 해보도록 하자.
자, 채점하자. 자, 1번에 10kg이야. 네. 자, 10kg이니까 몇 뉴턴의 힘을 줘야 되니? 18. 98뉴턴이죠. 네. 킬로그램 나왔으면 무게 할 때 9.8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한 일회양은 98뉴턴에다가 몇을 곱해줘야 돼? 50cm니까 미터로 바꾸면 0.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일은 몇 줄? 49줄이 되는 거죠. 자, 2m 높이에 조용. 네. 5뉴턴의 배가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중력이 한 일은 몇 줄이니? 98? 뭐? 너 거기서 9.8 곱했냐? 곱하기 2야. 곱하기 2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5뉴턴 곱하기 2m죠. 뉴턴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1에 양하라며요. 네? 아니 쟤는 이미 저기 무게가 돼 있잖아. 키로 자. 곱하기 9.8하면 뉴턴이 나오는 건데 저건 이미 단위가 내가 뉴턴. 이미 뉴턴이랑 상관없는 거지.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꿀 때 9.8을 곱해줘야 되는 거고, 전 이미 뉴턴. 오케이?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꿀 때 9.8을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얜 그냥 뉴턴으로 나와 있으니 무게가 뉴턴일 수가 있어요. 무게 단위가 뉴턴이에요. 질량이 킬로그램이지. 질량이 킬로그램이고요. 아, 그렇네. 아 그치. 틀린 새끼 둘이서 말이 나. 질량을 그래서 무게로 바꾸는 거였어요, 이거. 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니, 식이? 3번은 2kg?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10m는 196줄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자, 그래서 진짜예요. 매스 근데 왜? X기가 몰라. 아니 뉴턴은 있잖아 저기. 단위 헷갈리잖아. 전 제곱 시켜야 하잖아요. 10에 m 제곱. 아니 저건 기호잖아 기호. 아 m 제곱 마렵잖아. x 써도 되는 건데. 얘들아, M 프라임이야 M 프라임. 1 기호와 단위. 자, 1은 약자로 어떻게 쓰니? W. W로 표시하죠. 대문자 W. 단위는 주를 쓰죠. 네. 힘의 기호는요. PPP. F로 표시하고요. 단위는 줄. 뭐? 뭔지 뉴턴이죠. 자, 무게는요. 기호? 약자로 어떻게 표시하니? 소문자 W. 소문자 W로 표시하죠. 이거 웨이. 뭐예요? 킬로그램. 무게, 그램이에요? 무게 단위, 이를 뉴턴이죠. 저기다 물었잖아. 진짜 어이가. 자, 질량은 M으로 표시합니다. 네. 단위는 얘 킬로그램. 킬로그램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W는 FS 했을 때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런 식으로 S가 이동거리죠. T가 뭐예요? 뭐라고요? 뭐의 약자예요? 디스턴스. 근데 언제 봤어요 근데 그거? 수학에서 디스는데? D를 딴 데서 쓰고 있어서 S로 쓴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 자, 이동거리는 그거 숙비할 때 쓰잖아. 공당할 때. D 과학에서 다겼던 S로 표시하고요. 단위는 뭘 쓰니? 미터. 미터 쓰죠. 높이는요. H. H로 표시할 거고요. 단위는 역시 미터를 써야 돼요. 오케이? 과학 시간에 좀 졸았는데. 우리 저 과학생 저 쉬었지 않아? 됐니?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좀 외우고 있으셔야 돼, 이거는. 이게 W가 뭐예요? 웨이트. 아, 그렇네. 기술이 간단하네. 자, 그 다음. 이러네. 쉬는 시간. 됐니, 여기까지? 네. 공격이야. 이 비슬가 어딨어? 자, 아니요. 뒤로 가서요. 진짜 우리 학교 쳐들어온 새끼가 제 앞에서 써봤지. 나 좀 치지. 얼마? 자, 우리 뒤로 가서. 네, 쉬는 시간 이거 줬었어요. 학습지를 보다 하여튼 계속 써놓고, 이거는 계속 써놔. 한쪽에다 써놔, 이것 좀. 누구? 자, 126쪽 보자. 여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에너지라는 말을 얘기를 할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 특히 여기 별표 3번. 자,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 이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올 거니까.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에너지의 정의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해주는데,
1의 단위가 뭐였니? J. 줄이었죠. 이거지. 자, 줄이었고요. 에너지의 단위도 줄을 씁니다. 자, 똑같아요. 왜냐면은 1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 1과 에너지는요, 서로 왔다 갔다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내가 얘를, 여기서는 에너지가 0이네야. 근데 이 아이를 들어 올려. 이렇게 들어서 여기까지 높이까지 들어 올렸어. 그럼 내가 한 일은 어떻게 되니? 내가 한 일은 물체의 질량 곱하기 높이 곱하기 9.8이 되는 거죠. 이게 한 일이야. 자, 그때 이 물체는 나한테서 뭘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일을 받게 되면 얘의 에너지가,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돼. 이 높이에서 가지게 되는 물체의 에너지는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즉 내가 들어 올리면서 한 일과 여기서 갖고 있는 에너지의 값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얘가 가지는 에너지는요, 이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 높이에도 비례를 해요. 여기야. 자, 에너지는 높이가 일정할 때 질량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에 비례해요. 자, 보시게 되면은 1kg, 2kg 이렇게 있을 때 2kg짜리는 19.6줄, 1kg짜리는 9.8줄의 에너지를 갖게 되죠. 질량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높이가 높을수록 또 역시 에너지가 증가한다. 여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높이라는 개념은 기준점이 있어줘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옥상에 1kg짜리 물체가 있어.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은 6m 높이에 있는데 베란다를 기준으로 하면은 2m 높이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를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6m가 되는데 베란다 기준으로 하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2m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준면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도 달라지게 돼. 자, 그런데 옥상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높이가 얼마? 0이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도 0. 즉, 기준면 위에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0이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일단 우리 문제부터 좀 해보자. 1번부터 3번까지 먼저 좀 해보고 좀 더 설명 가자.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물리 파트야. 그러니까 그 문제 풀이가 여기 지금 계속 그 계산 문제가 계속 나올 텐데, 계산 문제 일단 식은 써놓을 거야. 그러니까 식 쓴 거 답만 쓰지 말고 절대로 꼭 식을 쓸 수 있으셔야 돼.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뭐 쉽죠? 뭐니? 기억, 니은, 리을도죠. 질량 곱하기 높이 한 값에도 비례하죠. 왜요? 이은이 어차피 빼세요. 곱했을 때 똑같은 거 이음이랑도 같은 거 아니야? 비례하고 H랑도 비례하니까. 그니까 곱해도 자, 2번에는요 9.8 곱하기 질량 10kg 곱하기 높이 3m죠. 294. 294줄이 되는 거죠. J보다 더 큰 단위 없어요. 실력이야. 어딘가에 있잖아요. j 보다 큰 단위.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키로가 1000을 의미해 주는 거야. 그래서 키로자 붙이면 돼. 키로줄이 있고 그래. 킬로줄이 써요 실제로. 쓰지 당연히. 봤어요? 오. 0.294 물론 그래머를 쳤는데. 그래? 다른 이게 뭔 소리야? 얘들아, 여기 지금 에너지 할 때는요 위치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고 질량을 곱해줘야 될 텐데 거기서 질량은 다 킬로그램 단위로 곱해주셔야 돼. 자, 사람이 상자에 해준 일은 몇 줄입니까? 490. 5m 높이까지 들어 올렸잖니. 그러니까 9.8 곱하기 10kg이구나. 10kg 곱하기 10m가 되는 거죠. 5m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야 돼? 490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면을 기준면으로 했대요. 5m 높이에 갖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490줄이죠. 그런데
옥상을 기준으로 했으면은 0줄이죠. 높이가 0이니까. 됐니? 이걸 하니까 자, 오케이. 바로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 오늘 배우는 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별표 또 한번 치자.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에요. 자, 이거 그냥 간단히 생각해 주시면 돼. 이게 실험을 해봤더니 질량이 2배로 증가하면 에너지도 2배로 증가를 해. 근데 속력이 2배로 증가했더니 에너지는 4배로 증가하고, 속력을 3배로 했더니 에너지는 9배가 되고, 이런 식이 돼. 그래서 속력의 제곱에 비례를 하네. 질량에 비례를 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를 해. 자, 속력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만약에 에너지와 속력과의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차 함수처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그걸 식으로 나타낸 게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야. 요 2분의 1은 그냥 그 줄이라는 단위로 바꾸기 위한 상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요런 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은 이런 운동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하고 위치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구하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먼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환해 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이 추가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은 꽝 부딪히면서 이 나무도막이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나무도막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나무도막이 이동했다는 얘기야. 그게 뭐야?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나무도막을 밀어주는 힘이 있을 거고요. 이동하는 이동 거리가 있겠죠. 이게 뭐야? 나무도막의 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일을 누가 했니? 얘가 했죠. 떨어지면서. 그럼 얘는 이 높이에 있으면서 뭘 갖고 있었단 얘기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얘기야. 그게 뭐야?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얘가 가진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죠.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자, 이때 여기에서 하나 더 기억해 줘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나무도막을 밀어주기 위해서는요, 힘을 줘야 되는데 뭐만큼 힘 줘야 되느냐? 이 집게와 나무도막 사이에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가해주는 힘은 일정한 값이야. 추의 질량이나 높이가 달라진다 그래서 마찰력이 달라지진 않아요. 마찰력은 일정한 값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니? 자, 다시 한번 나무도막과 집게 사이에, 집게가 나무도막을 이렇게 잡고 있어. 그럼 나무도막과 집게 사이에는 마찰력이 작용을 해. 그럼 내가 이 나무도막을 밀어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집게와 나무도막 사이에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근데 집게와 나무도막 사이의 마찰력은 집게와 나무도막 사이의 일이야. 힘이야. 위에 있는 추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가해주는 힘, 즉 집게와 나무도막 사이의 마찰력은 항상 무슨 값이냐? 일정한 값을 갖게 돼. 그러면 내가 질량을 2배, 3배 늘리면 위치 에너지도 2배, 3배 늘어나겠죠. 그럼 한 일도 2배, 3배 늘어나겠죠. 그럼 이때 이 힘이 일정하니까 이동거리가 2배, 3배 늘어나는 걸로 우린 관측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질량의 비례한, 추의 질량에 비례한 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추의 위치 에너지 비례하죠. 추가 한 일의 양도 비례하죠. 추가 이동하는 거리도 비례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높이를 역시 마찬가지로 2배, 3배 늘려도 이동거리가 2배, 3배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니? 네. 여기서 요거야, 요거에다가 일정이라고 좀 한번 써주세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은 여기서는 이동 거리가 달라지는 값이 돼야 돼. 자, 요번에 이거는요.
이 수레가 달려가다가 꽝 하고 나무도막을 부딪혀. 나무도막을 부딪히면 나무도막을 이렇게 밀고 가다가 정지했죠. 자, 얘는 충돌하기 직전에 운동하는 물체였어.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니?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죠. 얘를 밀어주는 힘이 있겠죠.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이동 거리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 일은 뭐예요? 나무도막을 미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지. 이게 일이야.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무도막을 미는 힘은 일정. 왜 일정이냐? 이걸 밀어주기 위해선 나무도막과 바닥 사이에 뭐만큼 힘줘야 돼? 마찰력만큼 힘줘야 돼. 역시 이것도 수레랑 관련이 없는 나무도막과 바닥 사이의 힘이기 때문에 이 값은 일정한 상태에서 내가 질량을 2배, 3배 늘리면은 이동거리가 2배, 3배로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속력을 2배, 3배로 늘리면은 속력을 이동거리는 4배, 9배로 늘어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동거리도 에너지에 비례해서 커져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됐니 여기까지? 자,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와 제동거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제동거리라고 하는 건 브레이크를 밟아서 꾹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시속 50으로 달리던 애가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40m 미끄러졌어. 근데 시속 100으로 달리는 애가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160m가 미끄러져. 제동거리가 몇 배 늘어나? 4배 늘어나죠. 속력이 2배 증가하게 되면은요. 속력이 2배 증가하게 되면은 제동거리는 몇 배 늘어나니? 4배 늘어난다라는 그런 얘기야. 왜? 에너지가 4배 증가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한 얘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알아듣긴 했는데 까먹을 것 같아요. 야, 이 새끼야, 난 지금 목 아프게 얘기하고 거의 있는데 자장 같네. 이게 첫 자고 있어져. 아, 약간 근데 뻔했어요. 한번 정상 보면 봤어. 우리가 다 봤어. 잤어요, 진짜. 아, 약간 이해는 되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옆에 문제 해보자. 1, 2, 3, 1, 2 해보자. 1, 2, 3, 1, 2. 1, 2, 3, 1, 2 문제. 문제나 1, 2, 3, 1, 2. 모르겠는 거 별표 치고. 네가 여자였어. 자, D를 보자. 1번 해보자. 가래. 가래. 뭐, 저 친구는 창의적이 돼요. 창이 이제 가야 돼, 진짜. 너무 창의스러워. 기억 리을. 자, 그 다음. 2번에는요. 2배, 질량이 2배니까 2배. 에너지도 2배이고요. 그 다음 4배. 40m/s 그러니까 속력이 2배니까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구하는 식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16줄이라고 해주셔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1번에는요. 이거 올려주세요. 됐어요. 됐대요, 이러네. 자, 1번에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1로 전환될 수 있고요. 맞아요. 자, 그 다음 높은 곳에 있는 추가 말뚝을 박는 일을 할 때 질량이 클수록 깊이 박힌다. 맞아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속력에 비례한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 거죠. 그래서 X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100g짜리 나무도막으로부터 30cm 높이에서 했더니 0.5cm. 자, 그런데 질량이 몇 배 늘어났어? 2배. 그 다음 높이도 몇 배? 2배. 그럼 이동거리 몇 배 돼야 돼? 뭐? 4배 돼요. 4배죠. 질량이 2배 됐고 높이가 2배 됐으면 이동거리는 몇 배 돼야 돼? 4배. 4배 돼야 되는 거죠. 네. 성력
체력이 자, 그래서 2cm가 돼야 됩니다. 네. 뒤에 문제 풀어요. 자, 이게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여기 지금 쇠고수를 O점에서부터 떨어뜨려 가지고 A점까지 하는데 A점에서 속력 측정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0.5m. 자, 그래서 여기서 속력을 측정해 가지고 평균 속력 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질량 알고 속력 알고 이동한 거리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O에서 A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중력이 한 일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낙하거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A 지점에서 가지고 해야 되는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력이 일을 하는 만큼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값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야. 일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낙하하는 동안에 누가 일을 했어? 중력이 물체에 일을 했죠. 이때 중력이 한 일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속력 측정기 있고요. 속력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속력 측정했을 때 그 이동거리와 그 다음 속력의 제곱, 요거 지금 속력 제곱한 거예요. 속력의 제곱과의 관계를 표현해 준 거야. 속력 제곱이 2배, 3배 증가하게 되면 이동거리도 2배, 3배 증가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딴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뒤에 거 문제 해보자. 자, 우리 요거 한 페이지씩 넘어갈 거예요. 한 페이지씩.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하고 풀이하고 다음 페이지 하고인데 6번까지 다 했으면 그 다음 페이지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자, 문제 해주세요. 문제 주세요. 문제 해주세요. 문제 해줘요. 모르겠어요. 별표 치세요. 네. 자, 일단 6번까지 먼저 채점 좀 하자. 자, 1번 해보자. 1번에 3번. 3번에요. 바닥에 놓인 가방을 위로 올렸다. 위로 힘을 주고 위로 올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을 한 경우야. 자, 그 다음 2번에는 몇 번? 2번. 2번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여기 10kg이니까 9.8 곱해야지. 이런 거 안 돼요. 네. 끌거나 밀거나 하는 운동에서는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고요. 이런 질량을 9.8 곱할 때는 들어 올릴 때, 요럴 때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번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는요. 4번. 그렇죠. 4번이죠. 10kg을 2m 당겼습니다. 300줄. 그러니까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한 값이 300줄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50N의 힘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이거 역시 끌고 가는 거니까 10kg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뭘 해줘야 되냐, 물체 무게만큼 힘 줘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9.8을 곱해 주셔야 되는 게 이럴 때죠. 자, 그래서 힘은 9.8 곱하기 10kg이죠. 네. 그래서 98N이 되는 거고요. 한 일은 곱하기 2m까지 해주시면 되죠. 네. 196줄이 되는 거죠. 자, 5번에는요. 미는 힘이 10N입니다. 10N의 힘으로 2m를 끌고 갔으니 한 일은 몇 줄입니까? 한 일은 몇 줄이야? 여기서 밀 때 20줄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얘를 이제 들어 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9.8 곱하기 10kg 곱하기 1m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들어 올릴 때 일은 98줄. 그래서 합치면은 118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6번에는요. 들어 올렸네요. 100N짜리를 들어 올렸다 그랬어요. 100N짜리를 1m 들어 올렸어. 여기다 9.8 곱하면 되니 안 되니? 네. 이거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몇 줄의 일을 한 거야? 들어 올릴 때는 100줄. 100줄의 일을 한 거죠. 네? 아니 왜? 100N짜리를 1m 옮긴 거니까. 뉴턴에다가 1 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 그랬어요. 100N짜리를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은 100N의 힘을 줘가지고 1m 올린 거니까 100줄의 일을 한 거고요.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앞으로 갔어요. 이거는 일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한 일은 몇 줄? 네. 100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좋다예요. 자, 그럼 이제 뒤에 거 조용히 해.
자, 뒤에 거. 자, 7번부터 13번까지 또 해보시고요. 다 하셨으면 뒤에 거까지 쭉 해주고 계시면 돼요. Okay, thank you. Bye bye, teacher. 한다. 자, 7번부터 보자. 7번에 보시게 되면 힘과 네. 거리와의 그래프야. 이때 1의 양은 그래프의 넓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해주시면 되는 거야. 4번. 오케이? 그래서 16줄에다가 여기는 4줄이죠. 2 곱하기 2니까. 그래서 20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8번은요. 3번. 오. 무게가 500N인데 폭하고 높이가 20cm래요. 근데 높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총 몇 미터야? 1m. 1m죠. 폭은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물건을 들고 500N짜리를 들고 올라갈 때는 일을 하고 앞으로 갈 땐 일을 안 하고 올라갈 땐 일을 하고 앞으로 갈 땐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500N짜리가 결국엔 1m 올라갈 때 한 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몇 줄? 500줄이 돼야 되는 거죠. 500N 곱하기 1m. 네. 자, 9번은요. 1번. 그렇죠. 1번이죠. 네. 가방을 들고 수평 방향으로 20m 갔습니다. 그랬어요. 방향이 다르잖아. 들고 있는 들고 있는 힘의 방향은 위고 이동 방향은 앞으로죠. 그래서 이거는 1이 0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네. 맞은 것처럼. 자, 그 다음 10번에는요. 1번. 가는 몇 뉴턴의 일을 한 거니? 아, 몇 줄의 일을 한 거니? 자, 30뉴턴의 힘으로 3m 갔으니까 90줄이고요. 나는요. 58. 별로 없어야지. 58 아니야? 자, 3kg짜리를 2m 높이까지 들어 올렸으니까 9.8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88. 자, 그래서 58.8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뒤에 8 자, 158 이거는 다는요. 몇 줄의 일을 한 거니? 0. 그렇죠. 이거 마찰이 없는데 등속 운동하는 거는 0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번이 돼야 돼요. 네. 근데 등속 운동을 하면 와. 자, 11번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일과 에너지의 관계야. 4번. 4번에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해야죠. 일을 하면 에너지는 감소하고 반대로 일을 받으면 에너지는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12번에는요. 100줄의 에너지를 가졌는데 외부에 50줄의 일을 했다 그랬으면 얘는 이제 에너지가 몇 줄로 바뀌는 거야? 50줄. 50줄로 바뀌는 거죠. 10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50줄의 일로 소모시킨 거야. 네. 그 다음 100줄의 일을 받았대 다시. 그럼 에너지가 몇 줄로 됐겠니? 150줄로 늘어났겠죠. 자, 일을 할 때는 에너지가 소모하고요.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 얘기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 13번에는요. 네. 3번. 자, 13번에는 3번 아니야? 3번 아니었는데. 자, 3kg이 마찰연비 1m 높이까지 올렸습니다. 증가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3kg 곱하기 1m 해주면 되죠, 그냥. 네. 자, 그래서 2m는 왜 써준 거예요? 2m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요.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따른 에너지예요. 그래서 높이만 따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12번 다시잖아요. 일을 하면은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지금 10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일을 했어. 그럼 100줄이 50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모해서 일을 한 거니까. 그 다음 5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사람이 얘한테 다시 100줄의 일을 해주는 거야. 그럼 에너지가 증가를 해. 그래서 얘는 150줄의 에너지를 가진 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19번까지 또 문제를 해보도록 하자. 저 진짜로 모르겠어. 다 맞았어요. 풀만 할 거예요. 오케이. 짱이죠. 아 이거 뭐야? 자, 14번 보자. 자, 14번 보자. 네. 자, 14번에 몇 번? 4번. 4번 나왔니? 네. 이거요,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질량 곱하기 높이 한 값이 크면은 위치 에너지가 큰 거고,
질량 곱하기 높이한 값이 작으면은 위치 에너지가 작은 거야. 네. 자, 그 다음 15번은요. 2번 같은 4번. 아니 2번 아니고 5번인데 2번 같아요. 그럼 딱 보니까 5번이네. 5번 아니야? 자, 질량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A가 높이가 같으면서 질량이 나와 있는 거 위치 에너지 비율이 3대 2죠? 네. 그럼 질량비가 3대 2라는 뜻이죠. 눈이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16. 자, 조용. 16번은 생각이 안 나네. 4번 자,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은 9.8 곱하기 1 곱하기 5고요. 네. 그 다음 베란다 기준으로 하면은 9.8 곱하기 1 곱하기 2죠. 네. 옥상 기준으로 하면은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몇 번 돼야 돼? 16번에는 4번이 돼야 되고요. 아 매웠다. 자, 17번 같은 경우에는요. 20N 쇠구슬이 5cm인 비탈면에서 놓았더니 나무도막이 10cm 이동시켰습니다. 40N짜리를 15cm에서 이거 뭐 계산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지금 무게가 몇 배 늘어났니? 2배 늘어나고요. 높이는 몇 배 늘어나니? 3배 늘어나면은 에너지는 6배 늘어난다는 뜻이야. 그럼 이동거리도 6배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몇 cm 밀려나겠니? 60. 60cm 밀려납니다. 해주시면 돼요. 네. 왜요? 나 아까 그 왜냐고? 6배인데 진짜 잘 곱하기. 에너지가 6배 증가하면 밀려난 거리도 6배 증가해야죠. 네. 자, 18번은 아까 했던 건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같은 값을 모두 고르세요.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면은요. 나무도막을 미는 1. 그죠? 자, 1의 양이 같고요. 그 다음에 그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네. 그래서 1번, 5번이 돼야 되죠. 자, 그 다음 19번 같은 경우에는요. 3m 높이에서 지금 2kg의 물체를 떨어뜨렸습니다. 자, 10cm 바뀌었는데 2m 높이에서 1.5인 물체를 낙하시키면 말뚝의 깊이는 얼마나 바뀔까요? 라고 했어요. 얼마나 바뀌니 이거? 5cm 정도? 3번? 아닌가? 3번 아니에요? 찍신. 아, 자, 3m 높이에서 2kg짜리 물체가 떨어졌어. 그럼 3 곱하기 2 해주세요, 그냥. 이때 10cm 바뀌면은 2 곱하기 1.5 하면은 몇 cm 바뀔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오케이? 비례식으로. 그럼 몇 번이야? 5번이요? 5cm지 밖에 안 돼요. 3번이라고요. 자, 3번 나와야 되죠. 근데 난 못 찍었는데? 오케이? 자, 오케이. 마지막으로 여기 20번부터 26번까지도 한번 해보자. 20번. 서술형 아니에요? 자, 20번부터 26번까지. 소수령까지 할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다. 되죠, 저. 높아서 머리가 안 들어가. 다 했으면 소수령까지 해. 다 나왔나니까. 진짜 뭐라 잠깐 양치까지 왔는데 내가 이걸 왜 냄새 피고. 개 비싸잖아. 아, 자, 20번 해보자. 자, 이거 운동에너지 구하는 식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죠. 네. 자, 그래서 이게 100줄이야. 자, 그럼 속력은 얼마? 10m/s죠. 그래서 20번에는 4번 돼야 되고. 자, 운동에너지의 B가 몇 대 몇이냐라고 얘기했어. A의 질량 속력 나오고 B의 질량 속력 나왔는데, 자, A 대 이거 뭐 계산해도 되고요. A 대 B의 질량은 몇 대 몇이야 지금? 1대 2죠. 그 다음 속력은 몇 대 몇? 2대 1이죠. 네. 그럼 운동 에너지는요.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해 주시면 되죠. 네. 자, 그럼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1 곱하기 2의 제곱 대 2 곱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대 1이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그냥 A, B를 그냥 계산해도 돼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해도 되고요. 근데 B는 왜 제곱 안 해요? B는 왜 제곱 안 해요가 무슨 말이죠? 저기 1 곱하기 2 제곱한 거 아니에요? 네, 요거 1 곱하기 2의 제곱이고 얘는 2 곱하기 1의 제곱이죠. 아, 그래서 4대 2죠. 자, 그 다음 22번 볼게요.
자, 2kg의 물체를 힘을 주어 밀었더니 5m/s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요,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얘가 한 1과 같은 거죠. 네. 2를 받아서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거야. 그럼 한 1은 얼마냐는 결국에는 얘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랑 똑같아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야. 그래서 25줄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23번은요. 4kg인 수레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다 정지해 있는 나무 너밖에서 50줄의 2를 한 후 정지했 50줄의 2를 했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얘는 50줄의 뭘 갖고 있었다?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50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수레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저 3번. 됐니? 네. 그래서 5m/s가 되겠죠. 네. 그 다음 24번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자, 여기 지금 2kg 4m/s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나와 있지요. 자, 가다가 정지했으면 이 운동 에너지가 결국에 이거를 미는 뭘 한 거야? 2를 한 거죠. 이때 미는 힘이 4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동거리는 운동 에너지는 한 1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고 한 1은 힘 곱하기 즉 4N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동거리 구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4m 가겠네요. 제곱했네. 됐죠? 자, 그 다음 25번은요. 자, 정지해 있는 2kg인 수레에 10N의 힘으로 10m를 밀었다. 자, 10N의 힘으로 10m 밀었다. 한 일이 몇 줄? 100줄의 일을 해준 거야.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 몇 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 100줄 갖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줄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m/s가 돼야 되죠. 자, 26번 같은 경우에는요. 50으로 달리다가 밟았더니 20m 미끄러졌다. 100으로 달리다가 밟으면 몇 미터 미끄러질까요? 속력이 몇 배 증가해? 2배 증가하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4배 증가해서 제동거리도 4배 증가해야 돼요. 자, 그래서 80m 가서 멈춥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영 건강에 못하는데요. 몇 번이요? 맨날 그러냐. 훨씬 밑에는 근데 31번에 2번이 헷갈려요. 자, 우리 31번만 좀 해보자. 31번만 좀 해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포레스에 중독이 됐냐 애들이. 자. 어떻게 나왔냐, 그럼요? 시작하죠. 자, 31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쇠구슬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0.2kg인 쇠구슬을 떨어뜨렸어. 낙하할 때 쇠구슬에 작용하는 힘은 뭐니? 그렇죠. 중력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쇠구슬에 해준 일이 무엇으로 전환되는지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중력이 한 일이죠. 중력이 한 일이 뭐로 전환되고 있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지금. 중력이 일을 해줬고 쇠구슬한테 그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리가 40cm일 때 속력을 구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40cm 내려온 거야. 9.8 곱하기 질량 0.2 곱하기 0.4m죠. 네. 이게 중력이 한 일이야. 한 일. 이거랑 이 A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0.2 0.2 넘어가고요. 지워지고요. 계산해 주시면은 아마 V는 2.8m/s가 될 거예요. 계산은 각자 해주세요. 식은 써줘. 식은.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